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플래닛에서 GMP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구글의 대표적인 시각화 대시보드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총 3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튜디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가서 대시보드를 제작하기까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데이터 스튜디오 오버뷰 화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쉽게 구글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이쪽 화면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데이터 스튜디오는 GMP 안에 구글 마케팅 플랫폼이죠. 이 마케팅 플랫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글의 대표적인 시각화 대시보드 툴입니다. 이제 BI 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해서 웹과 앱의 잠재 고객에서부터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활용하세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 이제 GA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따로 있지만은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제 무료 버전으로 이 다양한 기능들을 전부 다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근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A상에 대시보드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지만은 그쪽 UI상에서 위쪽을 살펴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도 이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변경만 좀 가능하고 뭔가 시각화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런 약간 좀 제한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도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 스튜디오의 필요성이에요. 자, 필요성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GA로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뭔가 수집을 했다,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 GA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라든지 CRM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갖고 있지가 않겠죠. GA 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데이터 등 다양한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 시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는데 부서별로 그리고 인더스트리별로 이 KPI가 좀 다릅니다. 키 매트릭이라도 하죠. 이러한 지표들, 보시려고 하시는 지표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 GA의 수많은 보고서들 중에 핵심적인 데이터만 확인할 수가 있게 좀 간단하고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제가 경험을 좀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좀 이제 방문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를 한눈에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팀장님 보고라던가 어떤 그 상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보고를 드릴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은 대형 모니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대시보드 형태를 만든 것들을 송출을 하게 됩니다. 송출하게 되면은 전 직원이 그 하나의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키 매트릭 지표를 구성을 해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이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때는 몇 가지 해야 될 일, 사전에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이 데이터 세트, 이 데이터 원본이라고 해요.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들이 제대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합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KPI와 키 매트릭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것인지, 대시보드를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제 선행이 되어야지만 좀 더 효과적인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은 그 다음 단계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UI를 좀 보시면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할 수가 있다. 쉽게 빠르게 데이터 탐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보고서 형태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스타일을 줘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공동 작업이 가능해요. 저 혼자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구글 뭐 스프레드시트 이런 이제 툴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스튜디오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데이터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직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